네, 30분이 이제 되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우리 앨런님 많이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연구소에서 일하던 생물학자가 개발자가 된 이유 너무 주제도 흥미롭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예, 제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뭐 소개로 시작할까요? 네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알론이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왔다 여기 있는 뭐 여러 명의 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약간 한국에서 바로 날라온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생물 쪽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연구소에서 이제 흔히 말해서 뭐 현미경도 보고 이제 뭐 저쪽에 모르모트도 이제 주사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있다가 저는 택으로 이제 완전히 스위칭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영님하고 했기도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대학교를 가서 반학부생으로 다시 이제 CS 디그리를 따고 이제 졸업 3, 4학년 때 이제 아마존 인턴을 하고 이제 졸업과 동시에 아마존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 한 3, 4년 썼다가 이제 요즘 최근에는 이제 그루폰이라는 다른 회사로 나와서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고요. 예. 모두 대표님 제가 뭐 어떤 식으로 저 이야기를 풀어 나갈까요? 뭐 저쪽에 네. 커리어 스위칭된 과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 이제 흔히 말해서 전직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첫 직장 택 쪽에 이제 직장을 이제 처음에 잡을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전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왔다 분들께서 이제 어떤 형태로 대학부터 하셨는 분도 계시고 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직장 이후에 한 계시고 해서 커리어 패스에 관련돼서 우선 커버를 좀 네. 해주시고요. 커리어 그다음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야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재미없는 것부터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분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흥미롭게 듣고 싶어 하면 과연 그럼 어떻게 팬 예. 예. 컴퍼니라고 하죠.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리저리 돈 많이 주는 걸 들어가는 코스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정석 코스가 있고 사파로 이제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코스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이제 솔직한 건 아니죠. 그냥 이제 그냥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그 예. 부분을 한국 분들 잘 모르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 연락이 오면 뭐 "그럼 아마존은 공채 언제 시작해요?" 이런 걸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공채 같은 개념 자체가 없고 인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처음에 실력은 다 계시는 분들이 인제 처음에 어떻게 할 줄 방법론을 몰라서 인제 아예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터치를 해 드릴게요. 사실 방법만 알면 오는 거는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음,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인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ML 쪽이나 그거 리서칭 쪽보다는 완전히 인제 프로덕션에서 서비스를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아마존의 서비스가 좀 늦어졌다. 그러면 제가 총을 맞고 앞에서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런 거를 인제 연구해서 "야 우리는 뭐 굉장히 스마트한 엔진을 냈다." 혹은 뭐 보이스 레코니션 같은 이제 모델이나 모듈을 만들었다. 그 모듈을 가지고 우리는 인제 1 초에 한 수십만 명씩 인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션 서비스를 인제 서포팅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백엔드 개발자고요. 인제 프론트엔드는 손을 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서비스에서 어떤 레이턴시가 있고 어떤 인제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고 어떻게 인제 데이터가 여기서 이동하고 트랜스폼을 하고 그걸 또 시큐리티에도 맞춰 줘야 되고 또 인제 레이턴시 그러니까 몇 밀리세컨드 안에 다 돼야 되고 그런 걸 계산해서 실제로 인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탈바꿈 학술적인 것을 인제 정말 상업적과 프로덕션 쪽으로 바꿔주는 그런 개발자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인제 저희들이 서포팅하거나 같이 일하는 흔히 말해서 사이언티스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빅데이터로 뭐 트레이닝도 시키고 모듈도 만들고 뭐 스마트 모델도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자 그건 제가 하는 이야기고요. 자 그럼 인제 재미있는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팽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학생의 신분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거 학생은 나이도 들었는데 학생을 가야 되네. 학생이라는 게 이게 대학원생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고 PhD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 한 묶음으로 학생으로 할게요. 자 인제 만약에 쪼끔 덜 컴플리케이트한 경우를 할게요. 그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인제 텍 쪽을 일하시는 분들 흔히 말해서 한국 개발자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큰 컴퍼니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컴퍼니들 뭐 99% 라고 하죠. 거의 다 뭐 공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상시로 다 채용을 하고 각 회사마다 각 팀 혹은 각 부서 안에서 인제 따로 채용 같은 게 다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제일 첫 번째 게 인제 지인 혹은 아는 사람한테 그냥 추천을 써 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제 추천을 하면 그 담당 이제 리크루터가 바로 여러분한테 이메일로 연락이 갑니다. 요런 식으로 first engage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어 미국의 굉장한 그거 커리어 네트워크죠. 링크드인 여기를 찾아보면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페셔널 페이스북입니다. 자기들 뭐 커리어 적혀져 있고 레주메 그러니까 이력서를 올려져 있고 여기 또 상주하고 있는 이제 리크루터들 이제 헤드헌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려 놓고 인제 잡 서치를 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아마존에 가고 싶다. 그러면 아마존 리크루터를 찾아보면 한 몇만 명이 나오거든요, 리크루터들이. 걔들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넣어서 요즘 너가 주관하고 있는 디파트먼트에 뭐 오픈된 포지션이 없냐?" 그러면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인제 첫 인게이지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직 지금 현재 인제 개발하고 계신 분이 현재 IT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런 보통 그거 패스가 어떻게 되면 처음으로 인제 HR 리크루터죠. 이 사람이 연락을 하고 나면 인제 두 번째가 보통 이제 인터뷰가 한 3-4 라운드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딴 거 없어요. HR 리크루터는 자기들 뭐 텍이나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사실. 이 사람은 그냥 그 영어를 할 수 있냐 혹은 얘가 신분이 되냐 딱 고거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인제 실제로 인제 그 팀으로 인제 케이스가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인제 "너가 코딩을 할 수 있냐?" 전화로 서로 1대1로 인제 화면 보면서 코딩 테스팅도 하고 혹은 인제 컴퍼니에 따라서 "컴퍼니 너한테 문제를 풀어라."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뭐 문제 풀어서 뭐 80% 맞추면 인제 다음 라운드를 넘겨준다. 그러면 인제 다음 라운드에서 실제로 인제 그 한 하루 종일 뭐 다섯 여섯 미팅하면서 인제 매니저랑 인성 검사도 하고 얘가 어떤 캐릭터 성격인지도 그런 그거 질문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뭐 디자인도 사람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 팀원들이랑 같이 뭐 일하는 식으로 디자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코딩도 당연히 같이 하고 요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제 나중에 하이어 된다 안 된다가 나와요. 이 보통 프로세스 자체가 짧으면 2 주, 길면 한 달이면 끝납니다 사실. 예 여기 인제 대표님이 하고 계신 아마존 리크루터 찾아보면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냥 메시지를 넣 메시지를 보내도 되고요 바로. 아니면 저기 잡스에 가면 지금 상시 오픈되어 있는 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을 하루에 뭐 100 개씩 넣어 버리면 됩니다. 사실 뭐 그렇게 손해 볼 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제 그거 구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미국에 구직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 이것은 이제 현재로 일하시는 분이나 학생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무조건 자기 프로파일을 올려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해요. 자 이거는 인제 구직자 지금 현재 인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오고 싶을 때 하시는 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인제 제 케이스 인제 '커리어를 바꾸고 싶다.' 자기는 뭐 개발자도 아니고 뭐 다른 걸 하고 있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쪽에 하루 종일 뭐 햄스터나 이런 애들 뭐 주사 놓고 마취하고 수술하고 뭐 있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다르겠죠. 하루 종일 서류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IT 텍으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전환해서 미국에 온다 같은 경우에는 인제 크게 세 가지 패스웨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얼만큼 부끄럽죠. 얼만큼 돈이 있냐, 시간이 있냐, 여유가 있냐, 경제적인 여유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분 문제도 살짝 걸리게 되고요. 자, 가장 쉽게 하지만 시간이 오래 드는 것. 미국의 학교로 옵니다. 마스터 디그리가 될 수도 있고 PhD 디그리가 될 수도 있고 배출러 디그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제 대학이나 대학원으로 와서 미국에서 인제 CS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인제 같이 뭐 졸업반쯤이나 혹은 이제 thesis 적을 때 이럴 때 인제 미국 미국에 있는 회사에 어플라이를 해서 인제 딱 취업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신입사원들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요런 태클을 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인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모든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교수님도 계시고 학점도 주니까 이제 싫어도 과제도 하고 이래서 실력은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네임 밸류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독학해서 이만큼 한다.' 이런 사람을 이런 회사 차원에서 '나는 독학해서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 얘를 인제 이밸루에이트 하는 거랑 '나는 하버드에서 CS 디그리를 받았다.' 얘를 이밸루에이트 하는 건 굉장히 분위기도 다르고 회사에서 당연히 저쪽에 어느 정도 레퓨테이션이 있거나 어느 정도 네임 밸류가 있는 학교에서 나온 애들 더 처음에 뽑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겠죠. 더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더 쉽게 뽑아가겠죠, 필터가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네임을 끼고 학교 인제 CS 정식 디그리를 학위를 받고 인제 학교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또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여름이나 인제 취업 시기에 정기적으로 학교에 인제 리크루팅 이벤트를 하거든요. 인제 리크루터나 인제 리크루터 그룹이 와서 "오늘 아마존 리크루팅 데이다." 이렇게 하면 쫙 가면 인제 저기 CS 디그리 공부하는 애들 한 100명 모아 놓고 시험을 치거나 100명 모아 놓고 한 큐에 다 그냥 인터뷰를 하루 종일 굴리거나 이런 식으로 요런 학생이기 때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기 때문에 서머 인턴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비싸요. 아무래도 학비를 내야 되고요. 미국에 이제 학생으로 와서 어느 정도 1 년, 2년 짧으면 2년 길면 정말로 그 아예 관련 없는 전공이라 싶으면 길면 4 년을 학생으로 지내야 돼요. 그리고 신분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학생일 경우에는 돈을 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돈과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코스입니다, 학교에서 다시 하는 것.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처음에 배첼러 디그리 저쪽에 인제 세포생물학이라고 하죠. 저기서 하나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1년 반 만에 그냥 GS 디그리를 하나 받고 나온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레퓨테이션 그러니까 학교의 네임 밸류와 인제 정말 그 페이퍼라고 하죠. 그 학위증이 꼭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코스를 한 것이고 저게 1 코스입니다. 말했다시피 좋은 게 어느 정도 트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잘만 따라가면 일사천리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미국의 인제 CS 전공자들이 3 학년 여름에 인제 인턴을 시작해요. 보통 CS에 관한 이제 모든 기술 같은 경우는 한 2 학년 말 정도면 다 배웁니다. 3 학년, 4 학년 때는 거의 학술적인 것을 배우고요. 그래서 2 학년 말 정도쯤에 인제 보통 서머 인턴십을 많이 어플라이를 해서 3 학년 여름방학 동안 인제 큰 회사에서 서머 인턴십을 합니다, 돈을 받아 가면서요. 거의 뭐 필수 코스긴 한데 이것이. 서머 인턴십을 하고 나서 인제 서머 인턴십이 끝날 때 이제 큰 회사 이야기 "아 너는 졸업하고 나면 우리가 풀타임으로 인제 꽂아 주겠다." 이 오퍼가 바로 나와요. 혹은 "우린 너를 원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 이야기해 주거든요. 인제 그게 나오면 이제 학교 돌아가서 4 학년 그냥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졸업하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큰 기업에 그냥 입사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여름 서머 인턴 끝나고 나서 뭐 받지 못했다 오퍼를. 그러면 그 서머 인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인제 회사에 인제 아까 말했던 리크루터 연락하든지 아니면 학교 안에 잡보드, 카운셀러 아니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잡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학생의 루트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과 돈이 가장 많이 들어요. 두 번째 코스를 이야기해 드리자면 자 그러면 나는 정말로 지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먹고 돈을 벌고 나이도 많이 들었다. 무슨 뭐 4년을 어떻게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냐. 혹은 뭐 자기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자식, 먹여 살릴 때 가족이 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도 살짝 이야기 드렸는데, 어, 대기업을 들어갈 CS 쪽으로 이제 팬 컴퍼니, 텍 컴퍼니, 엔트리 잡 텍 그거 개발자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레벨 1을 따기 위해서 require 되는 스킬은 그렇게 딥하지가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울 수 있는 게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너는 이제 이런 거죠. 걸음마를 할 수 있고 우리랑 우리 언어를 말할 수가 있고 우리 코드를 읽을 수 있네. 그렇게 하면 이제 필드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완전 새로운 걸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인데 그래서 엔트리 장벽에 대한 스킬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 텍 컴퍼니는. 물론 코딩을 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 하면 학교로 돌아가지 말고 부트캠프라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그 이거는 학교가 아니고 이제 프라이빗 인스티튜션이죠. 한국으로 따지자면 학원 수준이 학원이에요. 학원에서 6개월, 8개월 동안 미친 듯이 정말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부트캠프라고 어 얘는 이제 하루에 정말로 한 20시간씩 과제 주고 이제 모여서 공부하고 강의하고 숙제 내고 그룹 과제 하면서 이제 얘들은 하면서 정말로 딱 너가 아마존 인터뷰 혹은 팬 컴퍼니나 모든 이제 엔트리 잡을 이제 가서 비빌 수 있는 정도의 너의 테크니컬 스킬을 가르쳐 주겠다. 그거 목적이 된 게 이제 여기 이런 이제 부트캠프입니다. 얘들은 당연히 이제 정식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위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무슨 뭐 필요 없는 과목도 가르치지도 않아요. 정말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스킬을 다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에도 지원할 수 있게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딱 그런 이제 전문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카플란이 이런 역할을 하나요? 그 미국 이제 대학 원서 낼 때 하여튼 그런 곳에 이제 하는 부트캠프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인식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학위도 없고 얘들이 이제 수강생들의 실력도 개런티가 되지 않는데 근데 이게 한 3, 4년, 5년이 지나니까 이제 입학해 실제로도 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 주위의 동료들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한두 명 이렇게 부트캠프를 해서 이제 전향해서 이제 그 기업으로 온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신 이게 굉장히 음, 힘들어요, 부트캠프가. 제 친구들 그렇죠. 하다가 이제 한데 근데 어느 정도 좋은 게 얘들 같은 경우도 한국에 다르게 여기 학원료가 신기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익스트림한 곳은 우리는 학원비를 전혀 받지 않겠다. 대신에 이제 너가 나중에 저기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 취업의 사이닝 보너스의 몇 프로를 받아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꽂아준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게 그런 제가 식으로 이게 두 번째 옵션입니다. 예, 우리 이제 앨런님 잠깐 쉬는 예, 차원에서 제가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 두 번째 트랙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트캠프 한국에는 이런 판교에 우리나라도 네카라 쿠베당토라고 하죠. 빵에 해당하는 네이버 카카오 한국에도 있구나. 쿠팡 뭐 한국에도 카카오 그런 그쪽 쪽에 말씀입니다. 있구나. 예, 한국도 엄청 빠르기 때문에 네카라코베당토 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트캠프 코드 스테이츠 외에 많이 있습니다. 뭐 부트캠프라고 치면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용이 되면 그렇게 이제 급여의 뭐 몇 프로 이런 형태로 받는 코스들이 쭉 있는데 우리 예전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저는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판교 쪽 우리나라의 네카라구베단토에 취업을 원하시면 부트캠프도 이 판교에 있는 기업들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여기 있네요. 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에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엔지니어들이 강의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회사에서도 그 포지션에 대한 정보들을 다른 어느 곳보다 훨씬 더 빨리 얻고 또 그 포지션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이 기업이 가장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에 부트캠프를 가고자 한다면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기업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갈바나이즈 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런 부트캠프 회사인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42 에꼴 그 프랑스 쪽에 있는데 그 US에도 산호세에도 있는 그런 곳부터 해서 다양한 곳이 많으니까요. 한번 참조하셔서 제2의 트랙 돈이 좀 학교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은 세컨 트랙으로 부트캠프를 활용을 하고 테크 컴퍼니의 엔트리 레벨로 먼저 잠입하라 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 사실 나쁘지가 않는 게 사람들이 조금 이제 현직 개발자가 아니면 잘 모른다는 게 이제 사실은 졸업하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거의 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뭐를 잘한다, 뭐를 못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부트캠프를 들어오든 뭐 정말 어디 저쪽에 뭐 카네기 멜론에서 들어오든 뭐 아니면 뭐 정말로 뭐 어디 중국에 뭐 듣도 보도 못한 대학교에서 이렇게 어떻게 오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입사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 다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요. 학교에서 신기하게 여기는 학교에서 배운 게 뭐 거의 하나도 이제 트랜스퍼가 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 필드에서 돌면서 필드에 이제 knowledge나 필드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배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학위가 필요하지 않다. 혹은 나는 학위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실력만 있으면 들어갈 때까지 비빌 수 있는 실력까지만 키우면 될 것 같다. 같은 분들은 제가 부트캠프를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금 대학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오늘 한번 대학을 졸업하셨거나 이미 어느 정도 커리어가 있는 분들은 굳이 저는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기가 뭐 정말로 나는 저기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요거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가지 않겠다라고 몫을 박지 않는 이상은 저는 사실 그 전직하는 사람들한테는 부트캠프 추천드립니다. 네. 어, 저희가 어, 어제 네. 어제 저희가 이 프리인턴십이라는 것도 잠깐 더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트랙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리콘밸리의 굉장히 큰 대기업에 테크 대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어,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인 스타트업에 지원을 해보라. 이게 세 번째 트랙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저희가 20개 기업에 대한 잡 이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 오프닝에 대한 것들 했었고 프리인턴십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기업들하고 진행하는 코스인데요. 저희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이제 각 기업별로 인턴십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많이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웹툰하는 업체에 이제 유급으로 하신다고 하네요. 12주간. 그래서 업무도 보면 내가 코딩을 많이 잘해 그런 영역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프리인턴십을 한번 해보시면 세 번째 트랙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의 내용은 저희 유튜브에 다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직접 발표를 했거든요. 유튜브 링크는 제가 공유 채팅방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 세 번째가 흔히 말할 수 이제 독학이거든요. 음, 독학이보다는 자기가 어떻게든 이제 비빌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거고 포트폴리오 트랙이라고 하지요. 뭐냐면 자기 일단 실력 키우고 어떻게든 이렇게 프로젝트들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빌딩하고 이 포트폴리오가 자기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다 혹은 실력이나 이런 거를 검증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올라가면 딱히 저쪽에 뭐 부트캠프도 필요 없고 저 학위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 포트폴리오를 키우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보통 이런 인턴십이나 아니면 실제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수습으로 들어가서라도
이제 일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내는 거 이게 세 번째 트랙이에요. 예, 대표님이 정확하게 찝어주셨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힘든 게 그럼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는 이제 자기가 미친 듯이 잘 그 찾고 이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트워킹 이벤트 하면서. 예, 저런 식으로 많이들 이게 보통 이제 약간 어 그 어느 정도 회사에서 기존에 있는 회사에서 약간 다른 파트를 맡거나 아니면 맡으면서 이제 전직하고 싶은 분들이 요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자기 스트롱한 포트폴리오 빌딩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인제 그 개발자로 전향을 할 때 요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예 다른 부분을 어떻게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있는데 그리고 언제나 저 같은 경우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제 질문 미리 안 올려주셨는데 네 제 나이가 뭐 30이 지났고 뭐 지금 뭐 직업도 있고 하는데 인제 데이터 쪽이나 이쪽으로 다시 하실 다시 해도 늦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사실 저는 커리어 체인징 케이스니까. 그리고 뭐 딱히 뭐 대학 졸업하고 바로 뭐 19살, 20살 이렇게 창창할 때 인제 개발자를 로 간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인제 개발자를 뭐 27, 28 이때 인제 신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말로 잔인하게 이야기해 드리자면 늦은 건 맞아요. 인제 저쪽 큰 팬 기업이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필드에 들어가도 신입사원들 거의 다 뭐 대학 졸업하고 바로 오게 되면 몇 살인가요? 한 20살 되나요? 20살, 스물한 빠르면 20살 뭐 느려도 22살 군대 갔다 오면 23살인데 걔들 비교하면 뭐 손도 느리고 이제 체력도 없고 그렇긴 해요. 늦는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자기가 왜 이 필드로 오고 싶어 하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딴 거 없고 뭐 어차피 이래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든 것 뭐 돈이라 잘 벌자.' 이러면 그것도 괜찮은 이유예요. 그렇게 되면 이 필드로 오면 되는데 '아 나는 그냥 이쪽 필드가 핫해서 오고 싶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핫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자기 기존에 있는 베이스를 버리고 이쪽으로 전향한다는 것은 동기 유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필드에 들어와서 굉장히 경쟁이 들어올 때보다 필드 안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계속 새로운 걸 배워 나가야 되고 잠깐 한 6 개월만 인제 어 뭐랄까 정신줄 놓고 있거나 아니면 약간 6 개월만 뭐 따로 뭐 놀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인제 도태가 되어 버려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고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이제 실제로 왜 개발자가 되고 왜 전향을 하고 싶나 고게 정확히 알고 전향하시면 아무리 늦어도 할 가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아 나는 미국에서 뭐 어디 뭐 저쪽에 실리콘밸리에서 뭐 개발자로 일하고 싶다. 요즘 그게 핫하고 미래도 그쪽을 빅데이터 뭐 저쪽에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 이쪽에 뭐 AI 번쩍번쩍하네.' 뭐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딱 그 부분인데 예 보통 대부분 저주에서 인제 전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정말로 전직을 하고 싶어서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 시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성공하십니다. 근데 아니면 아예 인제 나는 그냥 한번 이쪽으로 전직을 생각 중이다. 해 보고 싶다. 요쪽에 이제 넥스 뭐 4 차, 5차 산업 거기는 인제 저쪽이 AI가 아니냐 이쪽을 공부하고 싶다. 고 레벨에서 끝나시는 분들은 흥미로 끝나신 분들은 다 그냥 뭐 중간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진입 장벽이 낮다 그래 라고 하지만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고거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네요. 예 늦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늦었다는 자체가 페널티가 되진 않아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기가 어느 정도 다른 필드에 다른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 코어 개발자들 여기서 개발자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최전방에서 인제 현역이라고 할까요? 인제 그냥 군대를 따지자면 제일 앞에서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걔들이 그렇게 돼서 인제 북쉘프 라이프라고 하죠. 유통기한이라고도 하는데 인제 처음에 인제 개발자로 들어오고 나서 5년 정도가 인제 흔히 말해서 유통기한이라고 해요. 5년 안에 보통 어떤 게 되냐면 계속 인제 코어 개발자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매니지먼트로 갈지 아니면 약간 다른 필드로 갈지 그러니까 뭐
QA, 퀄리티 어슈런스 엔지니어로 갈지, 아니면 나는 코딩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저쪽으로 그거 시스템 디자인만 하는 아키텍트로 갈지, 아니면 나는 이제 그 앞에 뭐 프론트엔드 막이 24시간 뭐 초치기로 계속 나야 되고 이런 거 싫다.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으로 하고 싶다. 이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연구를 하고 싶다. 사이언티스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차 정도 된, 빠르면 3년 차, 길게로도 5년 차에서 한번 이제 전직은 아니더라도 이 개발자 브랜치 안에서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때 자기가 이제 기존의 다른 커리어의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늦기는 하지만, 첫 시작점은 늦지만 한 5년 정도 있으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거 노멀라이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PM이었어요. 그 PM으로 하면서 비즈니스 쪽으로 뭐 자기 뭐 사업 계획서도 쓸 수 있고, 큰 비즈니스 프로젝트도 돌려받고, 이제 밑에 수주 주고, 이제 그쪽 사람들 어떻게 중굴 줄도 알고, 뭐 위에 이제 흔히 말해서 저 상사들이랑도 어떻게 이제 조율하고 이런 걸 하는 사회생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신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3에서 4년 후에 자기는 이제 매니지먼트를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전 커리어가 모든 것이 다 인정이 되고 시너지가 납니다. 자, 요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경쟁하는 사람들 어떨까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다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이제 개발자를 한 다음에 3, 4년 그냥 개발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매니지먼트를 가고 싶다. 당연히 이제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셔서 한 3에서 4년 정도 버티면 이제 시너지를 확실히 낼 수 있는 포지션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시작은 늦었지만 그 미래에 이제 그다음 전직이나 그거 그다음 이제 그 루트를 봤을 때는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너지를 잘 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 음악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정말로 얘는 정말로 음악을 하는 애, 피아노 치는 애였어요, 전공자가. 걔가 인제 저랑 같이 인제 대학교에서 CS를 다시 학위를 땄는데, 걔는 인제 아예 스킬 자체가 없으니까 학교를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인제 걔는 인제 그거 큰 회사를 가서 4년 차, 5년 차 인제 바꿨는데, 걔는 옛날 음악 쪽으로 있으니까 바로 닌텐도 쪽에 가서 인제 사운드 엔지니어가 돼 버리더라고요. 코드도 치고 사운드 쪽으로도 일하고, 이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시너지를 내고 그쪽으로 인제 거의 탑 티어로 있는 앤데, 고런 식으로 옛날 커리어를 잘 살리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대신에 첫 이제 3-4 년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대표님 뭐 질문 던지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뭐 오신 분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받아드릴게요. 제가 네. 뭐 음. 매운맛 대답을 해 드릴 수도 있고 순한 맛 대답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다 그냥 뭐 가미되지 않고 진실된 대답만 해 드릴게요. 예를 예. 들어서 뭐 아,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예. 참여하셨는 분들 중에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예. 가능하시면 카메라도 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누구든지 어떤 질문을 해 주세요. 저는 뭐 말하는 예. 거 좋아하기 때문에. 특이한 개발자입니다. 보통 주위에 특이한 개발자들 있으면 뭔가 전향을 했거나 다른 커리어에서 뭐 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뭐 개발자로 오래 못 있을 사람들이에요. 어, 그것이 이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죠? 예.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한국에 보면 너드 문화는, 공돌이라고 하죠. 무슨 뭐 체크 네. 무늬 가방 입고 뭐 그냥 모니터 쳐다보고 말도 잘 못하고 뭐 네. 우물쭈물하고 뭐 회의하면 그냥 옆에서 쪼그려 앉아서 키보드만 치고 있는 애들 말 안 하고, 예. 걔들이 슬프지만 99%다 개발자들이에요,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이라도 자기는 뭐 옛날에 영업을 뛰어봤다, 혹은 뭐 사회생활을 해 봤다 오면 굉장한 플러스가 돼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음. 사람들은 이제 코어 개발자, 채팅을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코어 개발자로는 오래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이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 뭐 디벨로퍼 매니저로 가든지, 아니면 테크니컬 프로덕트 매니저로 가든지 그쪽으로 막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그 성향 살려서. 네. 입사 전 기대했는데 입사 후에 너무 달라서 실망하거나 후회했던 점이 있으신 거에 많아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아 나는 인제 무슨 뭐 외계인들과 일을 하겠구나. 나는 뭐 나름 똑똑한' 그런 뭐 엘리트 그런 게 환상적인 게 많았었어요. 근데 어디 가도 뭐 사람 사는 곳이더라고요. 인제 5 명이 모이면 한 명은 바보고 한 명이 하드 캐리하고 나머지는 일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왜냐 예. 그래서 예. 딱히 팬 컴퍼니라고 사람들이 뭐 '와 여기는 뭐 외계인만 일하는데 아 구글은 뭐 천재만 들어갈 수 있다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가면 당연히 천재도 있고 뭐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하지만 90%의 사람들은 다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10%는 정말 '얘는 어떻게 들어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애들도 있고요. 음. 고거 그렇게 된 거고 또 실망한 부위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개발자가 사람들이 뭐 약간 많이 판타지가 있는데 가면 나는 뭐 21 세기를 주도하고 내가 만든 것을 해서 뭐 수백만 사람들이 쓰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가 무슨 드라이빙 포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도 그냥 수레바퀴 그냥 그거 쳇바퀴는 아니죠. 그냥 시계 안의 부품이더라고. 우리 톱니바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제 신입 개발자들은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 하고 시키는 코딩을 치고 코딩도 그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서비스 안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버그 고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요번에 우리 뭐 땡스기빙 때 어마어마한 세일을 하기 때문에 이때 터지지 않도록 인제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기본적이고 간단하고 정말 하품 나오는 거 사실 뭐 들어오자마자 뭐 "나는 넥스트 뭐 페이스북을 만든다. 나는 넥스트 뭘 만든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회사 레벨에서 움직이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뭐 혁명을 일으킨다, 이노베이션을 만든다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게 된다면 사실 지금 저나 여러분 슬픈 소리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포지션에 있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고게 실망적인 거예요. 어 석사 과정에 조기 졸업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인제 첫 첫 인제 첫 학위가 인제 생물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을 4 년간 하면서 인제 예를 들어서 저쪽에 elective이라고 하나요? 인제 교양 과목 이런 걸 다 듣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인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따고 싶다.' 그렇게 되는데 같은 공대 계열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인제 무슨 뭐 교양 과목이든지 뭐 외국어든지 뭐 사회 과목 사회 리퀘어리먼트 그게 다 되니까 그냥 실제로 전공 과목만 들으면 되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뭐 빡세게 그냥 풀로 채우니까 뭐 1년 반이면 졸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학비, 생활비인데 이거는 제가 쪼끔 잘 그거 대답할 수 있는 게 대답드리기 힘든 게 이거는 쓰기 나름이라기보다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해커스 랭크나 아니면 최근 자료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자 예 그래서 고거는 제가 대답을 못 해 드리기 때문에 인제 대답해 드려도 뭐 bullshit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알아서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 개발자 수명이 짧다는 말이 있는데 미국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개발자 굉장히 수명 짧습니다. 4년 정도 하고 나서 튀어나가는 사람 많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개발자 근속이 뭐 2년 반 정도면 사람들이 다 튀어나갑니다. 개발자 수명이 짧다는 말이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패러다임이 굉장히 짧아요. 예를 들어서 뭐 2년 전에 핫한 뭔가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그거 뭐 쓰레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무슨 뭐 빅데이터 할 때 뭐 이런 툴을 썼다. 그게 2년 후면 모든 게 다 데플리케이트 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나오고 또 이게 또 2년 후면 그게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새로운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일하고 공부하고 새로운 걸 픽업해야 되는데 젊으면 젊을수록 인제 밤새워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 개발자 수명이 짧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뭐 오래 있으신 분들 오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소수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3 년에서 5년 차 요때 한번 옵니다. 전직한 타이밍이 오는데 이럴 때 인제 자기 인제 엑스퍼티나 아니면 자기의 흥미를 살려서 이제 코어 개발자 흔히 말해서 인제 코드 치는 개발자가 아닌 다른 개발자 2차 전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도 똑같아요. 한국은 개발자 수명이 언제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도 그렇게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도 뭐 야근하고 인제
뭐 출시 전날 뭐 미친 듯이 밤새워 일하고 다 똑같아요. 테크 컴퍼니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뭐 다른 질문들. 그리고 제가 뭐 이야기 드리자면 그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 인제 엔트리 장벽이 높지 않다고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 준비할 것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왜 한국의 어떤 뭐 입사 시험을 치거나 공무원 시험을 치면 무슨 뭐 계속 필드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몰라도 되는 그런 인제 단순한 정보를 많이 외우잖아요. 뭐 몇 년에 뭐 어떤 일이 있었고 한국사 이런 걸 외우게 되고 그런 것. 그리고 뭐 수능 아니더라도 미국의 토익, 토플 이런 거 할 때 뭐 평소에는 쓰지도 않는 뭐 미국 단어들 계속 외우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처음에 처음에 입사를 할 때 경험자나 인제 잡 트랜스퍼는 아니고 처음에 이제 신입으로 입사를 할 때 테크 컴퍼니에서 보는 인제 시험들 있잖아요. 인제 테크니컬 코딩 챌린지라고 하죠. 이 문제들이 다 어느 정도 문제 뱅크가 있어요. 인제 여기 리코드라는 리코드라는 곳에 가면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문제 뱅크처럼 되어 있고 이런 말이 있어요. 300 개를 풀면 아마존에 들어갈 수 있고 200 개를 풀면 보통 뭐 1.5 티어 회사 다 들어갈 수가 있고 500 개를 풀면 구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여기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모든 바리에이션이 다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인제 부트캠프를 하면서 이제 계속 리트 코드에 있는 문제를 계속 돌려가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그냥 귀찮아서 여기서 문제를 하나 뽑아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여기서 준비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이거는 스크린 쉐어를 해 드릴게요. 제게 있기 때문에. 스크린 쉐어를 하면 잠시만요. 이상한 거를 쉐어하면 안 되니까. 잠시만요. 자, 이게 리코드입니다. 여기가 흔히 말해서 회사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고 여기 프라이빗 회사입니다. 여기 프로블럼스를 가면 정말로 알고리즘 이런 데 보면 문제가 한 수천 개가 있어요. 이렇게 쫙 다 있어요. 반이 인제 여기 뭐 얼마나 힘들다 아니면 뭐 답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있는데 결국 인터뷰 문제는 여기서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얼만큼 많이 준비했냐 500 개를 하면 뭐 왜냐면 질문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30 분짜리 인터뷰에서 질문의 크기와 깊이는 한계가 있어요, 30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다 나오는데 이거를 얼만큼 많이 준비했냐에 따라서 인제 처음에 구글을 들어갈 수 있냐 아마존을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게 뭐 다 인제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첫 엔트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준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게 여기 리코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션 이런 데 가다 보면 애들이 가장 최근에 나 자기는 이제 구글 폰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걸 다 올립니다. 그렇게 가장 최근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당장 어제 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도 다 볼 수도 있고 아마존 아마존이 인제 온 사이트에서 인제 SD1 지원했을 때 뭐 어떤 문제가 나왔었다. 아니면 세컨드 라운드 때 어떤 문제를 물어봤었다. 이런 거 애들 다 쉐어를 합니다, 자기 공유를. 그래서 보통 인제 처음에 구직하고 싶다. 리코드에서 사람들이 뭐 하루 종일 살아야 돼요. 계속 문제도 풀고 저기에서 인제 디스커션에 가서 최근에 어떤 걸 물어봤는지 하고 거기서 거의 뭐 90 목표가 인제 실제로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인터뷰를 갔을 때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정말 거의 뭐 노말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인제 필드에서는 말이 많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첫 신입사원들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과연 코딩을 할 수가 있냐, 코딩을 읽을 수가 있냐, 그리고 자기가 코딩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냐 이것밖에 볼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뭐 포트폴리오 자체도 학교나 부트캠프에서 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고 필드에 들어오면 뭐 새로 다 배워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 사람이 얼만큼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성실한지 그리고 얼만큼 인제 테크니컬 바가 테크니컬 바가 정말 미니멈은 맞춰져 있는지 고걸 확인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예 어, 고 부분이고요.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예, 질문해 줘. 질문하고 이제 다음에 이주혜 님이랑 저쪽 선님 이제 질문 대답해 드릴게요. 아, 그 제가 선생님 링크드인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제가 선생님 거기 있는 그 레주메가 있더라고요. 예, 예. 거기를 한번 보니까 제가 어, 그 선생님께서 주로 하신 게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쪽에 일을 하셨는데 어, 그쪽에 일을 하는데 파이썬은 필요가 없던가요? 보니까 자바나 C++ 이제 하는데 그 파이썬. 제가 처음부터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게 자기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언어가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언어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언어가 언어 안에서는 다 이제 그래머나 정말 그러니까 그래머만 바뀔 뿐이지 코어 로직이나 어떻게 돌아가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로 처음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자바를 배우고 자바를 배우는 자기는 C++를 할 줄 모른다. 혹은 나는 뭐 객체 지향으로 뭐 자바 뭐 C# C++ 뭐 이런 걸 했는데 갑자기 회사 갔는데 파이썬이나 루비 이런 걸 쓴다. 그러면 그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기대를 안 한다는 게 어차피 이런 경우에 정말로 코딩을 못 칠 수도 있거든요, 당장. 근데 그래도 뭐 로직을 돌리거나 이런 거 기본 미니멈 되니까 하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가 보통 인제 한 2년 차, 3년 차 정도 애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자기가 메이저로 쓰는 언어가 없다는 게 뭐 저는 메이저가 그 자바입니다. 근데 지금 프로젝트는 고랑 그 고랭이랑 스칼라 파이썬을 쓰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C++도 썼었고 어떨 때는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저쪽에 뭐 다른 것도 써야 돼요. 근데 다 쓸 수 있어요. 대신 쪼끔 느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관해서는 그렇게 인제 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잘 아시면 됩니다. 하나만 아는 게 하나 안에서 인제 데이터 스트럭처들 자바의 뭐 어레이가 파이썬의 어레이랑 다른 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바에 있는 뭐 해시맵이나 맵이 저쪽에 루비에 있는 맵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쓰이는 용도나 고런 펀더멘털만 알고 잘 되면 딱히 인제 개발자가 들어오고 나면 개발자가 무슨 언어를 쓴다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 되더라고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혹시 인제 자기 앞으로 파이썬 프로젝트가 떨어졌는데 파이썬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주말에 이제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퇴근하고도 공부해야 되고요. 이게 계속 매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한 5-6년 되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5-6년 되면 인제 가정비 이루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주 2차 전직으로 코어 개발자가 되려면 대략 어떤 식으로 커리어 만들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개발자가 되면 특히 큰 회사나 작은 회사도 비슷할 거예요. 개발자가 터치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코딩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를 100 일하고 짝 잡으면 코딩 부분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게 연차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코딩이 한 50% 까지 올라가는데 어 개발 프로세스를 보면 인제 처음에 인제 커스터머들랑 일을 해서 뭐 리ኳ이어먼트를 뽑아내야 되고 이 리ኳ이어먼트를 정리해야 되고 이 리ኳ이어먼트를 인제 테크니컬 리ኳ이어먼트로 바꿔야 되고 이 테크니컬 리ኳ이어먼트를 해서 인제 디자인을 짜야 되고 이 디자인을 가지고 인제 코드를 쳐야 되고 이 친 코드를 가지고 이제 저쪽에 디플로이를 해야 되고 디플로이를 하고 나면 모니터를 하고 뭐 체크하고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뒷사람들이 인제 계속 디플로이 할 수 있도록 이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인제 나중에 인제 우리가 저장되는 데이터를 넣어 줘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피처에 관해서 만들어진 모든 로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냐. 요 분석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또 툴을 짜야 되고 이게 끊임없이 동그라미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의 프로세스인데요. 여기서 자기 expertise가 앞부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앞부분에 있다. requirement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인제 그거를 인제 디자인해서 이제 코드를 치고 인제 흔히 말해서 hands on이라고 하죠. 자기 실제로 hands on을 해서 IC라고 합니다. individual contributor. 자기 혼자서 앞에서 그거 이것저것 뚝딱뚝딱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쪽을 좋아한다면 계속 코어 개발자를 할 수 있습니다. 풀 스택 개발자라고 하죠. 근데 자기는 이쪽은 하기 싫고 자기는 정말 끊임없이 그냥 저 앞에서
저 커스터머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프로덕트 매니저 이야기하면서 계속 인제 그 뭐 "리ኳ이어먼트를 정리하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면 인제 아키텍트나 인제 저쪽에 TPM 쪽으로 되는 거고요. 자기는 나중에 인제 저쪽에 그 애널리시스 쪽으로 다 만들어진 서비스가 나오는 서비스로 오거나 유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사이언티스트나 애널리스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앞부분에 인제 흔히 말해서 이거 코드를 치고 싶고 인제 사각형을 그리고 화살표를 그리고 인제 화이트보드에서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러면 요쪽으로 자기가 전문화가 되어 있고 계속 일을 했고 이게 맞다 그러면 계속 코어 개발자가 로 지속됩니다. 그 부분이고요. 자 그 이주혜 님 그 부분인데 혹시 이게 제가 답변이 미흡하면 밑 그냥 이쪽에 남겨 주시면 제가 추가로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선님이 "생물학을 하시다가 컴퓨터 공학으로 전환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생물학에 컴퓨터 공학과 융합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완전 전환하시는데 이유도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간단했어요. 돈이 좋았어요. 그 제가 현타가 오더라고요. 제가 인제 생물학 쪽에 하다가 저는 인제 이야기해 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인제 굉장히 파퓰러하고 공기 중에 점령되는 그런 전염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굉장히 느려요, 이쪽 사이언스 계열 쪽이. 나중에 인제 학교 쪽에 느리지만 필드 나가다 보면 인제 저쪽에 위쪽에 있는 인제 교수님이 아니죠. 거기서 인제 PI라고 인제 선임 연구원들이나 이쪽 사람들은 인제 혈안되는 건 인제 돈 따내는 것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확한 그냥 기계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쪽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연구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바이오 쪽에. 그리고 그리고 또 생각해 봤는 게 친구들이 동기들이 있잖아요. 동기들 몇 명이 인제 그 개발자 이런 쪽에 있었어요. 근데 뭐 저는 정말로 하루 종일 그거 뭐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우주복 있잖아. 하얀 거 막 이제 뭐 마스크 완전 다 입고 뒤에 뭐 이제 공기 구멍 있고 오줌도 못 넣고 그거 뭐 한 열 몇 시간씩 일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정말 흔히 말해서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저쪽에 캘리포니아에서 갓 졸업한 대학생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저쪽에 뭐 팬 컴퍼니 들어가서 저보다 4 배를 더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커리어 전환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속물적인 대답인데 굉장히 예 그게 제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딱히 그 돈 문제도 있고 그 커리어를 미래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생물학 쪽에 있었을 때도 제가 뭐 한 10년 후에도 비슷한 걸 하고 있고 그렇게 인제 10년 후에도 뭐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룩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인제 뭐 생활이 편안하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버블이 많이 끼어 지금 인제 페이첵에 버블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 CS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운 좋게도 인제 그쪽에 적응도 맞고 소질도 있어 가지고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김소연 님 부트캠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우에는 경력 없이도 해외 취업이 가능하고 생각하시나요? 예 가능합니다. 부트캠프가 그것을 위한 부트캠프예요. 자기가 지금 뭐 이렇게 뭐 가장 쉽게 예를 들면 뭐 싱글맘의 도서관 사서나 혹은 뭐 레스토랑에서 서빙하고 있고 뭐 스타벅스 바리스타 이런 사람들이 부트캠프를 듣고 부트캠프에서 해 주는 게 경력이 없는 이 부분은 두 가지예요. 자기가 없는 테크니컬 스킬을 완전 주입시켜 주고 경력이 없는 어 경력이 있는 경력이 없는 이 부분은 메꿔줘요. 하나는 인제 테크니컬 스킬 같은 게 아까처럼 계속 리코더 이런 걸 좀 그 미친 듯이 시킵니다, 학원 안에서. 그리고 인제 경력이 없다는 포트폴리오를 엄청 잘 만들어 줘요. 인제 정말로 필드에서 할 만한 프로젝트를 모의 프로젝트 던져 주고 5-6 명이 묶어서 인제 그 부분에 인제 한 정말로 1 주일 만에 해내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컴플렉스하고 사이즈가 큰 프로젝트를 인제 하게 만들어요. 그 하게 만든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데모를 하거나 실제로 돌아갈 수 있게 그 서버에 넣어 주거든요, 프로젝트를. 그런 걸 도와줍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경력이 없어도 '아 나는 경력직만큼 한 것을 인제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런 프로젝트 했다. 이게 나의 포트폴리오다.' 그거를 부트캠프가 도와줍니다. 사실 이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전향할 때 개발자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 이런 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전향할 때 개발자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 이런 건 당연히 의심하죠. 근데요 저는 뭐 미션 뭐 공부를 그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인제 커리어 자체가 여기로 오기 전에. 지금도 조금 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코어 개발자 쪽이 아니거든요. 인제 나중에 원하는 방향도. 전향할 때 개발자로 일할 수 있을 때 있으면 이런 게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현타가 와요. 전향할 때 가장 큰 현타가 왔던 게 학교 다니거나 인제 공부하는 때는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힘들지만 재밌게.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걸 하다가 '인제 난 이걸 할 수 있다.' 혹은 '이거 나 못했는데 인제 어떻게 고치다 보면 인제 돌아간다. 인제 이거 이 문제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인제 재미가 있는데 제일 의심을 받았던 게 인제 어 인터뷰를 하고 다닐 때 인터뷰를 정말 저 하루에 뭐 한 6 개도 돌려 봤거든요, 1 시간짜리. 근데 한 100개 정도 인터뷰를 보면 95 개는 다 떨어져요. 사실 그렇고요. 그 회사들도 많고 뭐 지원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고때 뭐 약간 예 약간 그 의심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일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어쨌든 인제 저는 인제 뭐 친구가 이야기해 줬는 게 뭐 "100 개를 떨어져도 어쨌든 우리는 한 번만 이기면 된다."라고 해서 뭐 "한 번 인터뷰 잘하면 인제 된다." 요렇게 멘탈을 잡고 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멘탈이 거기서 터져요. 어 의심 같은 거는 뭐 정말로 계속하죠. 뭐 예를 들어서 숙제를 했는데 코드가 돌아가지 않는다. 뭐 그러면 정말 한 몇 시간도 의심하고 있죠. 인턴십에 지원하려는 학부생인데 레주메 작성에 있어서 좋은 팁 혹은 차별할 점.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말드리자면 인턴십에 지원하면 학부생들은 한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의 스펙이 똑같아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고 뭐 이런 걸 할 줄 알고 요거까지만 할 줄 안다. 그게 다 스펙이 다 똑같습니다. 자, 인제 문제가 스펙이 똑같은 인제 상품이라고 하지요. 상품을 어떻게 포장을 이제 다르게 하냐인데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레주메에 숫자를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거를 해서 어느 임팩트를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는 인제 "조금 좋아졌다." 혹은 "난 이걸 더 빠르게 만들었다." 이딴 거는 뭐 보질 않아요. 자기는 이거를 이런 기술을 써서 이걸 바꿔서 5%의 증가를 보였다. 혹은 무슨 레이턴시를 이렇게 떨어뜨렸다. 혹은 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나는 뭐 나는 무슨 뭐 뭐더라? 무슨 뭐 커스터머가 이만큼 더 늘었다.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숫자 지표가 있어야 되고요. 없어도 그걸 찾아서 만들어야 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발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하지 말고요. 자기 이런 걸 있어요. 자기가 "이런 툴을 써 봤다. 이런 걸 해 봤다. 이런 걸 난 써 봤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뭐 학교에서 나는 이걸 해서 이런 수업에서 무슨 뭐 어떻게 별 찍는다 혹은 로켓 만들 때 이런 거 말고요. 나는 학교에서 프로젝트나 아니면 개인 프로젝트 하면서 이런 툴을 써 봤고 이런 랭귀지를 썼고 이런 랭귀지 안에서 요런 플러그인을 써 봤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 보고 '아 얘는 이런 걸 해 봤네.'라고 고런 링고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고게 많이 있으면 이제 좋고 아니면 사실 뭐 3초 만에 읽고 지나가는 레주메가 되는 거죠. 자, 면접에 가서 전형의 이유를 물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면접에서 물어보죠. 당연히 돈 때문에 인제 전향했다라고는 이야기 안 했고요. 그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굉장히 골 드리븐한 사람이에요. 딱 인제 저의 성취감 무슨 것을 해냈을 때 그런 성취감이 많은데 사이언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인제 연구잖아요.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연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기다리고 또 돈이 없으면 기다리고 그다음에 실패하고 굉장히 사이클이 느려요. 그러다가 한 번 잘 터지면 노벨상이 되거나 아니면 어디 뭐 재해과에서 가겠죠. 이 사이클을 견딜 수가 없고 대신에 인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게 되면 똑같이 애널리티컬 이제 논리적 사고를 하는데 테스팅이 훨씬 빠르고 내가 인제 훨씬 더 드라이브를 할 수 있고 흔히 말해서 이 서클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나는 이쪽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렇게 면접장에서 솔직하게 일하면 안 돼요. 이제 어느 정도 포장해서 말해야 되죠. 코어 개발자가 아닌 어떤 쪽을 생각하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매니저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실제로 커스터머 정말로 돈 내고 쓰는 커스터머한테 이야기해서 얘들이 어떤 걸 필요하는지 하고
어떤 걸 필요한지 알고 난 또 개발자기는 개발도 할 수 있었고 PM으로서의 개발자랑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개발자로서 PM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바이디렉션 스킬이 있거든요. 커리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걸 시너지를 내지 않으면 웃기게 돼요. 그래서 전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테크니컬 프로젝트 매니저나 아니면 그거 개발자 매니저라고 SDM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디벨롭 매니저. 그쪽으로 매니지먼트, 프로덕트랑 매니지먼트로 다시 이제 시너지 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셔서 랄랄랄라 박사까지 안 하신 이유 대학원 공부. 자,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 중학교까지 있다가 자퇴하고 한국 안에 있는 미군 부대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외국인 고등학교지요. 거기 있다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에 2005년에 2005년에 대학교 왔는데 그때 영어를 잘 못했어요. 한국에 뭐 외국인 학교를 했는데 가면 다 뭐 머리 까만 뭐 외국인들이 앉아 있어서 다 한국말 하고 다녔거든요. 예, 저는 어쨌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 유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약간 특수한 데 다녔을 뿐이고요. 박사까지 안 하신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컴퓨터 CS 분야에서는 박사는 쓸모가 없어요. 그냥 네트워크용으로 가는 거 아니면 쓸모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 학교에서 2년 배우는 양이랑 필드에서 구름에서 2년 배우는 양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2년 동안 그 필드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 훨씬 더 잘 쳐줍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가 있든지 아니면 배출러가 있든지 처음에 신입 들어올 때는 똑같아요. 처음에 연봉이 한 1년 연봉이 한 몇백만 원 차이 난다 뿐이지 뭐 한 2-3년 있으면 다 이제 평준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CS 분야에서는 뭐 예를 들어 신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마스터를 가면서 좀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마스터는 갈 이유가 전혀 없고요. 제로입니다. 정말 제로예요. 나 필드에 들어갔을 때 그거는 제로예요. 대신에 자기가 정말로 스페셜티를 가지고 싶다. 뭐 사이버 시큐리티에 스페셜을 가지고 싶다. 빅데이터 뭐 머신러닝 이쪽에 스페셜티를 가지고 싶다. 난 이쪽 석학이 되고 싶다. 그러면 PhD를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아예 그냥 바로 대학 학부 졸업하고 바로 와서 이제 필드 날러지를 정립하시든지 아니면 자기는 이쪽 분야에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이 돼서 PhD가 돼서 돌아오시든지 회사를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PhD를 가지고 있으면 아예 트랙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입 사원의 트랙이 다릅니다. 네, 어, 예, 그게 답니다. 질문들이 아주 예전에 저보다 엄청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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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그리고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시간이 된다면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 게 그래서 예, 영어는 얼만큼 할 줄 알아야 되나요? 뭐 이런 것부터 있거든요. 아, 자, 예,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 요거 자, 돈은 음, 얼마나 버나요? 여기 레벨 5라는 건데요. 미국에서 이제 그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디벨롭 할 때 L3 제일 위에 있는 게 신입입니다. 요걸 찍어 보면 돈을 하나 찍어 보실래요? 그 구글의 L3 아니 저 예, 밑에 초록색 사각형에 예, 이게 뒤에 보너스 하면 저기 위에 190 요게 연봉입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음, 구글이 제일 많이 주죠. 근데 다른 회사들도 쭉 이제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다 정확한 연봉입니다. 음. 자, 그만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듣는데 다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음, 솔직하게 말하자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자, 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신입사원이에요. 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 새로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다 비슷비슷한 이제 테크니컬리 이제 다 비슷비슷한 이제 그 레벨이에요. 그렇게 되자면 당연히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있는 애들 뽑아가겠죠.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회사는 뭐 영어를 못해도 뭐 어떨 때는 뭐 어떤 곳은 무슨 뭐 통역사가 붙더라 뭐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그 사원이 통역사를 붙일 만한 밸류를 가진 사원이면 당연히 붙여주죠. 근데 신입 사원은 그게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어느 정도 할 줄 있어야 되냐. 그 좋은 소식이지만 개발자들은 다 영어를 잘 못해요.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굉장히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예요. 자기가 코드를 치거나 자기가 생각을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혹은 자기가 이런 식으로 결정 내렸다를 이제 정확히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때, 나는 이런 A라는 이유로, B라는 이유로, 그리고 C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자기 이제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최소한의 미니멈 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되지 않는다면 필스트에서도 힘들 거고 인터뷰에서도 다 잘릴 거예요. 인터뷰가 30분 동안 딱 난제나 문제를 주어졌을 때 당연히 풀 수는 있어야 되는데, 정답을 내야 되는데, 그 정답까지 도출해 주는 과정을 끊임없이 인터뷰어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아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뭐 왔다 갔다 토의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코딩을 쳐야 되고요. 영어를 못하고 여기서 버벅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비슷한 실력의 영어를 잘하는 애가 있는데 당연히 그런 애들 뽑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무슨 뭐 여기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의 보이스에 이제 석학이다, 그렇게 되면 영어를 제로로 해도 회사에서는 무슨 모셔가겠죠, 통역사 붙여서.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최소한의 싸움 그라운드 맞춰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음. 영어가 예, 느려도 돼요. 대신에 커뮤니케이션을 클리어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솔직한 예, 진짜 그리고 프랙티컬한 정보들 많이 주셨는데요. 이세 가지 트랙 해주셨습니다. 학교로 출발하는 거, 테크 기업의 엔트리 레벨로 이제 부트캠프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인턴십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 또 아주 유용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 코딩 연습할 수 있는 리츠 코드, 그리고 뭐 링크인에서 어떻게 찾는 방법, 그리고 연봉 정보, 아니요. 관련되는 살짝 것들,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이거 도움이 돼요. 모르더라고요. 많으신 분들이. 맞습니다. 예, 글래스도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예, 글래스도어는 조금 요즘 안 맞아들, 너무 옛날 좀, 데이터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최근에 정보를 보려면 여기가 레벨 5가 여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어, 오늘 이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이제 조금 더 공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타임리 캠퍼스 금주에 프리 인턴십이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제가 채팅방에 공유해 드렸는 어제 설명해 보시면 기업별로 모집하는 포지션을 이제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쪽으로 많이 지원들 해주시고요. 저희 이벤트란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린 이렇게 왔다. 이제 6월 첫 이제 스타트를 앨런님께서 해주셨고, 이제 6월 다음 주는 프로페셔널 미더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굉장히 이 빅데이터 쪽으로 유명하신 한기용님이신데요. 야후 때부터 빅데이터, 그래서 하도 뭐 책 관련되는 것도 많이 쓰셨고, 유데미 유데스티 쭉 거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 한기용 뭐 이렇게 쳐보시면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빅데이터에 관련되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기용님 이제 되고, 그 다음 텐센트에서 게임 회사 마케팅을 하셨던 우리 엘리사님 그 다음 주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파나소닉에서 CTO 하시고, 지금은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인데 산타토익으로 유명한 리드 US, 리드가 또 최근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이 세 분이 6월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페셔널 미덕과 우린 이렇게 왔다가 분리되는 이유는, 우린 이렇게 왔다 팀의 책의 저자이신 분들도 7월에 또 이제 시즌 2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왔다의 저자분들은 또 우린 이렇게 왔다 팀에서 만나게 될 거고, 저희가 1년 내내 이제 프로페셔널 미드업을 매주 한 번씩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음 라인업들도 굉장히
만나 뵙기 힘든 분들, 예, 어제 저희 프리인턴십 설명회 때 스탠포드 이준영 교수님께서 키노트를 해주셨고, 예, 계속해서 저희 프로페셔널 미더블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 가시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줌 링크 이렇게 새롭게 오픈되는 거에 대해서 예, 보내드릴 수가 없겠죠. 예, 바로 저희 이제 6월부터는 이메일로 공지를 할 텐데, 예, 줌 링크를 받기 위한 또 행사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 회원 가입을 2번의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해주시고 또 반드시 이벤트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청 안 하시고 주변에 그냥 링크로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신청을 해 주셔야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바뀔 테니까요. 꼭 저희 여기 신청을 해 주셔야 예, 다음 행사부터 참가하실 수 있다는 거 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북미 유학 세미나 잠시 후 11시부터 또 진행합니다. 예, 잠깐 브레이크하고 오늘은 안나스이 톰포드 이 유명 디자이너, 예, 미국 패션 대학 1위의 재학생인 한주리 님과 장유진 님이 이제 유학 세미나 진행하는데요. 여기에도 꼭 이제 참여하시려면 3번의 클릭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주시고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예, 타임리 캠퍼스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토요일 날 아침에 예, 바쁘신데 또 참여해 주셨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앨런님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에요. 저 이메일 남겨놨으니까 뭐 추가 질문 있으시거나 그냥 뭐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냥 불평을 예. 하고 싶다 이런 부분 언제든 저한테 하시면 들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예,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개별적인 멘토링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예,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사실 저희 플랫폼에서도 그렇게 이제 개별 멘토링 리퀘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알론님 들어가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 외에 저희가 엘론님께서 시간만 허락이 되신다면 나중에 개별적인 멘토링을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해서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거든요. 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예 감사합니다 모두. 예, 이상으로 예. 앨런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앨런님, 예. 따로 잠깐 한 5분 정도 예,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으실까요? 예, 예. 제가 여기 그 있으면 되나요, 계속? 저기 카톡으로 콜을 예, 드릴게요. 예, 예. 네. 예.